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여러분과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끝이 난 친구, 전 애인, 이러한 과거의 사람들이 현재 여러분과의 끝난 관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나를 그리워하고는 있는지, 궁금해하고는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 자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등등 전반적인 이 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번호는 1번부터 4번까지고요. 원하는 번호를 골라주세요. 감사합니다. 각 번호별 카드를 한 장씩 먼저 뽑았어요. 카드 뒷면을 보시고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잠시 후 번호가 나타나니까 그 번호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1번) 뽑으신 분들의 카드를 볼게요. 일단 이 상대는요, 현재 이 사람의 현생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 현생을 보내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금전적인 부분이나 학업적인 부분, 일적인 부분, 인간관계, 이성관계, 취업, 승진, 건강 등등 전반적인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걸로 나타나요. 이 사람은요, 아마 좀 태생적으로 그렇게 좀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아닌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사람에겐 주어진 능력이 있잖아요. 그 주어진 능력에 비해 좀 꿈이 과하게 크고 욕심도 크고 이루려고 발버둥을 많이 치지만 그렇게 끈기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을 만났을 거예요. 이 카드는 고갈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해바라기에 많은 꽃이 피었지만 다 시들어져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활짝 피지 못했고, 심지어 새가 나타나서 이 씨마저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루지 못한 자신의 어떠한 좀 불만족스러운 현실에 씨마저 빼앗겨 버리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때 여러분이라는 어떤 멋진 변수가 나타난 거예요. 당시 자신의 형편으로는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당시 경제적 여건, 본인의 성격적 결함, 직장, 학업, 가정, 건강 문제 등등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를 사귀거나 그런 인간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깊게 알고 지내기엔 자신의 형편이 당시에 그렇게 녹록지 않으리란 것 또한 스스로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이라는 그 변수의 감정은요, 흘러 넘쳤어요. 아마 이게 정말 두 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크게 좀 어떤 문제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변수였으니까요, 여러분은. 변수라고는 하지만 여러분은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지지해주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도 본인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나는 동안요, 이 사람을 좀 툭툭 뱉는 뾰족뾰족한 어떤 언행들, 좀 열등감적인 후려치는 그런 발언, 자존감 낮은 걸 이제 남을 후려치는 걸로 채우는 그런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좀 상처를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끝난 후 지금 솔직히 후련한 쪽은 여러분 쪽이 더 클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잘 떨어져 나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한때 감정을 공유하던 소중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음이 다 정리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정말로 많이 힘들어하고 아쉬워하고 있어요. 이 카드의 의미는 어떤 좀 편안한 소속감을 나타내거든요. 기본적으로 집이잖아요. 집은 자신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한 쉼터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해가 진 후에 어두운 집을 나타내고 있어요. 긴 어떤 힘든 하루의 끝을 보내고 내가 돌아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밤의 집.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이러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집 같은,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밤의 집 같은 이런 감정을 여러분 말고 또 다른 이에게 느끼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게 여러분에 대한 미련이 앞으로도 클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의 향후 행동에 대해 보자면 이러한 자신을 진심을
진심을 다해 대해준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볼까 고민은 할 거예요. 내가 찾던 나랑 잘 맞는 유일한 한 사람은 너뿐이었어.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맞춰주고 사랑해주고 희생을 해줄 사람도 너뿐이야. 뭐 이런 마음도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좀 웃긴 게 있어요. 두 분의 관계 안에서요. 자신이 조금 더 우위, 좀 굳이 따지자면 갑이었다? 라고 생각을 한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연락에도 애타거나 감정적으로 더 큰 쪽은 너였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이 여러분에게 슬쩍 어떤 시그널을 보내면 뭐 예를 들자면 실수로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를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시그널을 보내기만 한다면 너는 바로 나에게 어떻게 회답을 하겠지. 너 나 아직 못 잊었잖아. 응? 우리 연락하고 만나고 그럴 때 너 나 진심으로 대해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언제든 나에게 오겠지. 뭐 이런 좀 근자감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마지막 카드가 배신의 카드가 뜬 걸 보아서는요. 만약에요. 두 분이 다시금 사이가 돌아간다고 친다면 이 사람 그 마지막에는 여러분을 뒤통수 치고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은 현재 이 사람 사랑이 필요하고 앞에서 말했던 현재가 좀 녹록지 않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를 사랑해주고 좋게 봐줄 사람은 유일하게 너였으니까 나 너가 필요해 이건데 혹시라도 지금의 사정이 조금 나아지거나 그럴 일이 생기면 언제든 뒤돌아서 떠날 그럴 좀 나쁜 인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 저는 솔직히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이 더 휘둘리지도 마시고 그렇게 좀 감정을 쏟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좋았던 감정이 크고 이 사람의 어떤 슬쩍 보내는 시그널에 흔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미리 이 사람과 연관된 모든 것을 차단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연락처를 바꾸거나 이 사람과 연관된 모든 사람을 다 차단하거나 한동안 SNS를 뭐 안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접근을 아예 원천 차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요 어느 정도 가끔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로라도 연락하고 싶다면 카드 가운데 보면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네, 그저 그런 무난한 그냥 그저 그런 깊지 않은 지인 사이로 지내며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다시금 감정이 들어가게 된다면 네, 이 선이 찢어진다면 이 사람 언제든 다시금 배신의 칼을 꽂을 수 있으리란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경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이 너무 아깝고요. 여러분이 더 소중해요, 여러분. 여러분은요, 이러한 사람도 보듬어주고 좋아해줄 정도의 넓은 아량과 따뜻한 성품을 지니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은요, 여러분만큼의 그런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좋은 동료들, 좋은 애인 그런 사람과 앞으로 더 행복해지셔야 돼요. 그러니 어느 쪽이 되든 늘 여러분이 행복하신 그런 쪽으로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뽑으신 분들의 카드를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카드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이 사람의 기운은 좀 이성적이 많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뭐 감성적이라던가 공감 능력이 풍부한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잘 알아채지 못하는 면도 지닌 사람 같고 이 사람 나름 나쁜 의도로 어떻게 표현하고 말한 건 아닌데 이제 타인이 그걸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냉정함이 느껴지는 사람인데 현재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자신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도 마비시킬 정도로 네, 여러분에 대한 생각에 힘들어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이 카드 그림을 보시면 일단 세 장 속에 갇혀있는 새가 나와 있어요. 갇혀있다라고도 쓰여있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좀 아파하는 카드들이 잔뜩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시간이 더 많이 지나도 새로운 친구,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해도 늘 여러분과의 관계를 떠올리면 아파하고 아쉬워하고 그럴 거라는 거죠. 온몸을 감싼 이 가시덩굴을 풀어헤치고 싶은데 풀면 풀수록 자신에게 파고들어요. 막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아파요. 하지만 이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즐겁게 잘 지내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SNS만 봐도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나랑 끝나고 신나서 아주 살판났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입장에서는 괘씸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뭐 실제로 그렇게 나쁘게 지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바쁘게 새로운 거 도전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렇게 지내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일상 안에서 좀 많이 힘들 거라는 거죠. 분명히 많은 사람들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이전 그 사람보다 더 나와 잘 맞는 괜찮은 사람 찾은 것 같은데 요즘 새로 시작한 취미로 인해서 나 하루하루 너무 즐겁고 보람찬데 그런데 뭔가 마음이 계속 허전하고 아픈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아파요. 이 용 밑에 있는 이 컵을 보세요. 네, 이 강렬한 용 밑에 컵이 있죠. 그 어떤 수많은 다른 선택지에 다른 컵이 나타나도 여러분이라는 이 용 밑에 깔려있는 이 컵은 그 어떤 걸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은 이런 존재인 거예요. 두 분은요, 아마 서로가 서로에게 좀 바라는 것도 많았고, 서로가 각자의 자신의 인생길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이렇게 충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서로의 자아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충돌에 있어서 한쪽도 굽히지 않았을, 어느 한쪽이 굽히는 관계가 아니었을 것 같고, 내가 이 상대를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하지만 나를 희생하면서 나의 감정을 희생해서까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서로에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가 강한 자아가 있었기에 마음이 부딪힌 거고, 하지만 이게 서로 이기적인 마음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아끼는 마음은 진심이었던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아끼는 마음과 나의 어떤 자아 실현, 나의 인생의 목표를 위한 그런 마음이 좀 같은 길로 이렇게 걸어가면 좋았겠지만, 서로 다른 두 사람이고 자아가 강했기 때문에 각자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달랐던 거죠. 이 카드 속의 그림은 드림 캐쳐를 나타내고 있는데, 드림 캐쳐 여러분 아시죠? 악몽에 들지 않기 위해 머리맡에 이렇게 두는 약간 주술적인 그런 건데, 나는 이 길을 가고 너는 이 길을 가겠지만 나는 너가 그 길 위해서 악몽을 꾸지 않게 너를 보호하고 너를 축복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신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 이루고자 하지만 여러분이라는 세상이 허우적거리고, 하지만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이 이러한 온갖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좀 심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 사람은요, 일단은 이 안에 갇혀볼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정말 어떤 관계였는지, 건강한 관계였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됐던 관계인지, 상처를 왜 내가 줬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의 끝에는요, 자신이 여러분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게 옳을 거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결론을 그렇게 내릴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제일 처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내 감성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성적인 방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최대한 감정 없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자신부터 떠나려고 준비를 할 거예요. 두 분의 마지막에서도 이 사람은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을 잊고자 다시금 이 카드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것을 막 벌리는 거예요. 취미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그럴 테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여러분이라는 가시에 그렇게 찔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과의 마지막이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말 빼기 힘든 어떤 가시를 크게 찌르고 떠난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도 힘들다면 이 사람 그걸로 인해서 현재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시는 이 사람에게 한동안 계속 깊숙하게 파고들 거고요. 하지만 이 사람이 그럼에도 그리운 마음이 여러분이 크게 남아있고, 좀 희망적인 어떤 다시 좀 좋은 만남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워낙에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감정이 호소하는 건 절대 먹히지 않을 것 같고요. 키가 나왔죠. 열쇠 키가 나왔어요. 서서히 키를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공부를 위해 자격증을 땄거나 합격을 했거나 생일이거나 그런 축하할 일들을 겪었을 때 은근슬쩍 축하의 마음을 대놓고 메시지는 보내지 못해도
여러분의 SNS에 축하하는 의미의 무언가를 올려보신다거나 둘이 자주 가던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우연히 한번 마주쳐 보시거나 둘 사이 껴있는 어떤 지인의 모임에 참석해 보거나 뭐 어떤 좀 간접적인 무언가의 방법을 찾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되면 이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이 알던 어떤 좀 그런 좀 냉철한 이성적인 모습으로 다시 굴 테지만 괜찮아요. 그 이성적 그 안에는 여러분에 대한 반가움이 아주 요동치고 그렇게 난리가 날 거니까요. 그러나 좀 전에 말했듯 여러분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용서한 마음도 없고 용서가 뭐야 너 벌받아 이런 마음이면 네 이 사람은 충분히 벌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즐거운 일상을 사시면 좋겠어요. 네, 어느 쪽이 되든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되니까 네, 여러분이 더 행복할 그 길을 택하셔가지고 네,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뽑으신 분들의 카드를 볼게요. 두 분은요 정말 앞으로 다시 만나기 힘들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행복하고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우리 둘만 있으면 돼 이런 감정이었을 것도 같고 많이 서로 신뢰했다고 카드가 전반적으로 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게 처음부터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강한 끌림을 느꼈을 거고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어떤 힘도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정신적 지주가 됐을 것도 같고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잘 해줬을 것도 같아요. 굉장히 소통도 잘 되고 대화도 잘 되고 이 사람은요 현재 지금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함께 하기만 바라는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 키워드가 일단 이해예요. 이해. 네, 이해 카드가 나왔어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지금 먹고 있다는 건데 그렇지만 두 사람은요. 이렇게 끌리고 우리가 운명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지만 다른 점들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자면 한쪽은 너무 활발한 성향이라서 인사재질 그래서 집에 있으려 하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려고 하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려고 하지만 한쪽은 굉장히 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가장 친한 극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있으면 나는 행복해. 약간 이런 식의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서로의 어떤 취미나 관심사도 달랐을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사람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이라도 사람이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두 분은요. 그 맞지 않는 어떤 다른 부분을 제외하면 잘 맞는 부분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강하게 잘 맞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별거 아닌 아주 조금의 다름도 두 분에게는 매우 큰 다름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보통 두 사람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가요. 그러면 한쪽은 단맛을 원하고 한쪽은 매운맛을 원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네, 이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거나 그럴 일은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두 분은 너무너무 잘 맞고 닮은 부분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단맛, 매운맛 이런 거 진짜 별거 아닌 남들에게 진짜 별거 아닌 부분도 우리는 이렇게 다른 게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안 맞지?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별거 아닌 걸로. 그래서 아마 이러한 걸 느끼는 게 아무래도 상대가 더 크게 느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사람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성향의 사람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 맞춰주려고 했지만 아닌 부분을 발견하면 혼자 굉장히 낑낑거리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향이 좀 닮은 듯 다른 두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이 사람은 자기 나름 투쟁했을 거고 이 안에서 나 혼자만 투쟁을 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그래서 지쳐했던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좀 서서히 연락이 줄어들고 좀 대답도 뜸해지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또 상처가 되는 거죠.
점점 내가 연락하는 거에 대한 답장도 시원찮고 만나자고 해도 피하는 것 같고 막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선 이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가? 뭐 나 따위 싫어진 건가? 다른 사람 찾아가지고 즐겁게 살고 싶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 상처가 됐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 무언가 점점 아 이게 아닌가 생각했다는 거죠. 아마 굉장히 사소한 오해가 큰 문제가 돼서 이 관계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 대한 악감정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악감정이 없기 때문에 냉정히 굉장히 이성적으로 두 분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할 거란 거죠. 얼마나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좋았는지 잘 맞았는지 너가 나에게 최고였는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이성적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결말은 네, 이렇게 나는 다 이해해 줄 수 있어. 이런 결말이 날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러한 다툼으로 이러한 언쟁으로 우리가 좀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내가 나의 기준으로 너를 좀 끼워 맞추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알 것 같아. 우리는 뭐 서로에게 정말 소중한 감정으로 서로를 대했잖아. 함께 새로운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걷고 싶어. 그때 우리가 그리워. 뭐 이런 마음이죠. 뭐 때로는 의견이 좀 갈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이겨내야 할 숙제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 카드는 이 상대에 대한 마음의 카드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웃기고 있네. 당시에 너가 잘못했잖아. 너가 거짓말 쳤잖아. 너가 뒤통수 쳤잖아. 너가 잠수 탔잖아. 배신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현재 자기 잘못 따위 인지를 못하고 혼자 좀 미화하는 중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 따위는 우습게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쇼하네? 뭐 이런 마음이요. 하지만 여러분도 이 사람에 대한 악감정이 없이 나쁘게 끝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면 이 관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다시금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도 좋을 관계라고 뜨고 있거든요. 이렇게 금이 한 번은 갔던 관계지만 네, 다시 한번 우리가 행복했던 그 시절처럼 이렇게 무지개 찬란하던 우리의 그 추억처럼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여러분이 드신다면 네,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시면 다시금 좀 더 큰 애정으로 인해서 더 좋은 관계로 갈 수가 있어요. 두 분의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관계는. 두 분은 서로 굉장히 잘 믿고 함께 있을 때 즐거웠고 세상에 이보다 더 잘 맞는 사람이 없다라는 감정을 느끼셨던 걸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친구라면 앞으로 만날 어떤 친구도 이 친구만큼 내가 잘 맞는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드실 거예요. 애인 사이나 뭐 이런 사이였다면 나중에 다른 이성을 만나도 자꾸 여러분과 비교하게 되고 막 아쉬움이 생기는 그런 만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이 악감정이 없으시다면 네, 한번 이 사람과 새롭게 시작하는 걸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카드가 전반적으로 이 상대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쪽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네, 앞에서도 제가 말했듯 나에게 아픔을 주고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뭐 변명과 핑계로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그냥 우습게 불쌍하게 봐주셔도 되고요. 네. 하지만 놓치기 싫은 인연이라면 네, 여러분이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뭐 여러분이 뭐 이분과 함께하든 다른 더 좋은 사람과 함께하든 그 모든 매 순간들이 행복한 나날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뽑으신 분들의 카드를 볼게요. 일단 현재 이 사람은 여러분의 생각을 억지로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키워드가 금지거든요. 금지라고 쓰여져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떠오르는 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힘드니까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리워지고 우리가 좋던 시절 그것에 마음이 좀 아련해지고 내가 준 상처, 너가 준 상처 이런 게 떠오르고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너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뭐 거짓말을 치지 않았더라면 너가 날 용서해줬다면 등등 굉장히 많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문을 굳게 닫고 네, 온몸을 그리고 이렇게 망토로 이렇게 휘어 감고 잊어야지 하지만 여러분이라는 어떤 그 생각이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네, 그래서 꽤나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 두 카드는요. 이 두 카드는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을 나타내는 카드인데 아마 두 분의 관계가 끝나기 전까지요. 이 사람이 좀 어떤 연락 두절이 잘 되거나 습관성으로 잠수를 좀 타거나 어찌 보면 배신의 기운도 있고요. 좀 약간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을 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이 사람을 믿어보자고 한 번만 더 믿자 하면서 이 상대와 함께 가려고 했을 거예요. 이 상대의 이런 좀 반복적인 행동으로 여러분이 좀 힘드셨을 것 같고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상대도요. 그 모진 칼들을 자신이 여러분에게 많이 꽂았었다는 걸 본인이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냐면 자신이 잘못한 걸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기가 감히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락하고 닫고는 싶지만 네, 용기가 날 수가 없죠. 뻔뻔하지는 않네요. 그나마 그래도 정말 여러분과 닿기를 희망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저냥 우리가 살다 보면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않을까, 우리가 자주 걸었던 거리를 걷다 보면 마주치지 않을까, 너가 좋아하던 음식점에 가다가 보면 마주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나는 너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우연히 널 만났을 때 내가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면 어떤 차림으로 입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별별 생각들이 다 들 거예요. 굉장히 생각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게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지치는 그런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여러분이라는 생각이 문을 굳게 닫고 생각을 안 하려고는 노력을 하지만 불가능인 거죠. 있을 때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슬쩍 여러분에게 뭐 생일이나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연락을 해서 안부 인사라도 건네볼까? 혼자서 문자를 썼다 지웠다 뭐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행에 옮기기는 힘들어 보여요. 네, 앞에서도 말했듯 여러분에게 꽂은 칼이 무엇인지 본인이 알기 때문이죠. 정말 뻔뻔한 사람은요. 자신이 칼을 꽂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배짜라 이렇게 나오는데 최소한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알기는 알아요. 이후에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억지로 잊으려고 한다고 해서 잊혀지는 감정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자신에게 전혀 옳지 않은 행동이다 라는 걸 인지하고 다시금 여러분을 잊고자 노력을 또 할 거예요. 잡생각이 안 나게 뭐 운동이나 취미에 매진을 하거나 쓸데없는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용을 치워내기 위해 많은 막대기를 꽂고 이렇게 끌어내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다음 카드를 보면 이 막대기는 어느샌가 별로 변해져 있어요. 네, 여러분과의 새로운 만남을 다시금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행복했던 그 시절들을 추억을 할 거예요. 다시 만나는 동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아프게 했었지. 너무 미안하다. 너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난 너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좀 자책도 하고 하지만 감히 연락은 못할 거라는 거죠. 안타깝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요. 여러분이 취하셔야 할 행동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도 만약에 이 사람이 줬던 상처가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상처와 별개로 줬던 시절들 그런 게 있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연락을 해보고 싶다면 근데 여러분은요, 약간 어느 정도는 미화가 약간 나타나고는 있어요, 여러분도. 완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최악의 감정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해보면 이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답이 나타나고 있죠.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함께 하기를 바라면 이렇게 다시금 관계는 추락을 할 것이다 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혹시라도 이 상대와 함께 다시 우리의 추억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솔직히 여러분 저는 비추예요. 그 생각은 좀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득이 될 상대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한때 소중하던 추억이 그립고 속상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상대가 특별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그 특별한 건 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때 그 시기에 여러분 곁에 있었던 아무 개가 그냥 특별했던 그 추억일 뿐이니까
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아프게 칼을 찔렀던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더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요. 간절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못 잊는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만큼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만큼의 좋은 그런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좋은 분과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